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오늘의 몸과 마음을 위한 한 문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홍쌤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처럼 운동도 조금 편안한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50대 이후에는 운동이 기대보다 부담이 되거나 또 두려움으로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무리하지 않고 내 몸의 신호를 들으면서 하는 운동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 몸은 몰아붙일수록 좋아지지 않습니다. 라고 제가 써놨어요. 몸은 막 무리하면 안 돼요. 젊을 땐 괜찮아요. 제가 체육을 전공했고요. 그렇게 안 보이죠? 그리고 저 체육 전공했어요. 전공을 했고, 그리고 30년 동안 피부관리사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체육을 전공했는데, 피부관리사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본의 아니게 그 몸에 대한 관심이 많았었고, 그리고 또 많은 몸들을 봤어요. 예. 그리고 저는 30년 동안 피부 관리를 했는데, 저를 돌봤던 적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지금 좀 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는 중입니다. 자, 저 그래프를 보면, 저희 몸은 운동을 하면 물론 건강해지죠. 근데 적절한 자극이 있으면 좋아요. 근데, 마사지를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적절한 자극을 주면 조금 아프긴 한데 약간 시원해.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좀 과유불급이라 해서요. 그걸 좀 멍이 들 때까지 막 아프게 하고 이 아픔을 이겨서까지 막 마사지를 받는 분들이 종종 계셨어요. 저는 되게 싫어요.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통증은 안 좋은 거예요. 멍이 들어서 막 피멍이 들어서 이래야지 우리는 막 마사지를 받았다. 예전엔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러신 분 안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그것도 우리 몸이 통증이라고 아프다 하는 거 있죠. 아파. 지금 그만해. 이렇게 신호를 보내는 건데, 그걸 모르고, 그냥, 이게 어혈이에요. 네, 이거 봐요. 이렇게 빨갛게 올라왔고, 파랗게 올라왔고, 막 이랬어요. 안 돼요. 그래서 그것도 저희 몸에 상처를 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운동도 똑같죠. 운동도 막 횟수를 채우는 운동을 해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체육학과를 가기 위해서 입시 체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때는 그렇게 해야죠. 왜냐면 60초 안에 윗몸 일으키기를 60개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그때는 제가 몸이 건강했잖아요. 젊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돼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오늘 선생님이 그랬대. 15개씩 3세트를 집에 가서 꼬박꼬박 채워오세요. 네. 어떤 분은 15개씩 하는 게 너무 쉬워. 근데 어떤 분은 10개도 힘들어. 그쵸? 제가 작년에 백세 운동 강사 일을 하면서 어르신들을 많이 만났어요. 70대, 80대. 그분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운동을 나와 주시는 것만 해도 저는 너무 감사했었어요. 네. 근데 거기다가 막 알 수 없는 동작들, 제가 누구를 뭐라고 하는 건 아닌데, 어머님들은 막 따라하지도 못하는 막 그런 동작들을 하면서 앞에서 막 선생님 혼자 막 필 받으시는 그런 운동은 저는 솔직히 좀 별로예요. 그래서 저는 생각한 게, 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근력을 채워주고, 그렇게 하는 운동을 한번 수업을 해봐야겠다. 그래서 저의 수업 방식은 시니어 필라테스라고 제 나름대로 제목을 붙였어요. 그래서 허리를 바로 세우고, 그 다음에 다리 근육이 많이 빠지니까 다리 운동을, 우리 하나만 더, 네, 하나 할 수 있었어요. 칭찬해드리고. 요렇게 많이 수업을 진행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 어머님들하고 많이 친해졌는데, 지금 못 뵙게 돼서 저도 너무 아쉬워요. 네.
요즘은 제가 암 환우들을 지금 힐링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마찬가지죠. 암 환우들은 면역력이 엄청 많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잖아요. 근데 그분들한테 아픈 마사지를 해드린다거나 그 다음에 막 근력 운동이 필요해요. 이렇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상황을 봐서 하는데 저희 시니어 체조도 마찬가지예요. 시니어가 저도 50이 넘었는데 50이 넘으면 하루하루가 다른 거 아시죠? 네, 하루하루가 달라요. 그래서 제가 제 몸에 귀를 기울여 봤더니 예전의 근력은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제가 결심한 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몸을 움직이자. 그리고 제가 요새 하고 있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관절이랑 관절은 무조건 다 돌려요. 다 돌리고 그 다음에 생각날 때마다 소파에 앉아서 다리를 번쩍번쩍 천천히 들어 올려요. 그렇게 조금씩 움직이는 게 하루를 빼놓지 않고 조금씩 움직이는 게 오히려 더 좋다. 네. 몸은 다그치면 말을 안 듣고 더 아파져. 네. 특히 시니어는 더 그래요. 그래서 남들이 이만큼 하니까 나도 이만큼은 해야지. 이런 생각은 절대 안 되고 위험합니다. 자, 그런데 우리도 운동을 안 할 수는 없으니까요. 50대 운동해야죠. 운동이 더 필요한 때예요. 그러니까 엘리베이터 앞에서 까치발 드세요. 그 다음에 엘리베이터 앞에서 와이드 스쿼트 하세요. 무릎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그래서 생활 속의 운동이 정말 필요할 나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50대 이후의 운동 혹시 이렇게 하고 계신가요? 이렇게 하고 계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부터는 제 말을 좀 들어주세요. 자, 횟수를 채우는 운동 안 돼요. 그리고 무리해서 하는 운동 안 돼요. 아파도 참고 하는 운동 더욱더 안 돼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오늘부터 나의 몸을 살살 달래가면서 내 몸에 귀를 기울이면서 운동 시작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으면 저는 저도 늙기 싫어요. 진짜 늙기 싫어요. 근데 이제는 좀 바뀌어야 돼요. 수긍하세요. 자, 50이 넘으면 젊을 때의 근력이랑은 달라요. 그래서 운동은 몸을 깎아내는 막 혹사시키는 그런 거 안 돼요, 이제. 그건 노동이에요. 하지 말고 내 몸이랑 나누는 대화라고 생각하세요. 자, 허벅지야, 오늘은 이 정도 괜찮겠니? 아직 괜찮으면 한 번 더 할게. 이렇게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 몸과 대화하는 3가지 새로운 원칙을 제가 만들었어요. 숫자보다는 몸의 신호에 귀를 기울이세요.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제 주변에도 그런 친구가 있었어요. 나의 심장은 20대의 심장이 아닌데 러닝머신을 막 뛰다가 갑자기 심장마비가 왔어요. 그래서 병원에 실려갔어요.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해서. 그래서 내 몸에 귀를 기울이고 운동하시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 네. 그리고 근육이 느껴질 때까지.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근육이 느껴지는 거는요. 내가 다리를 이렇게 올리면 허벅지가 움직여지는 게 느껴지죠. 그러면 지금 허벅지 근육을 내가 쓰고 있구나. 멈춰보세요. 허벅지가 통증이 와요. 조금씩 아파져. 저는 못 참겠네. 아프네. 그럼 내려요. 살짝. 그렇게 해서 근육이 느껴질 때까지만 운동을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좀 괜찮아서 한 번 더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면 한 번 더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이랑 운동을 타협을 하시는 거예요. 나 한 번 더 해볼게. 괜찮아? 이렇게. 그러시면 너무 좋으실 것 같아요. 제가 권해드리는 건 요런 거. 그 다음에 50대 운동. 자꾸만 제가 50대라서 50대 기준으로 말씀드려요. 근데 시니어가 보통 50대부터 시작이 되니까 50대 운동은 조금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도 40대 때까지는 막 무리한 운동을 좀 했었어요. 막 필라테스도 막 땀 뻘뻘 흘릴 때까지 해보고, 요가도 마찬가지고, 요가 막 쉬운 것도 있는데 어려운 걸 일부러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스피닝도 해보고 허벅지 끊어질 때까지. 근데 그거는 젊을 때 하시면 되죠. 내 몸이 얼만큼 체력이 남아있나 시험해볼까? 요런 느낌으로. 근데 지금은 50이 넘으면 내 몸을 내가 모를 때가 있어요. 그래서 몸의 신호를 자꾸 읽어주셔야 돼요. 그래서 횟수를 채우기보다는 몸의 신호. 내 허벅지 오늘 괜찮은가? 내 관절은 괜찮은가? 나 오늘 좀 어지러운가? 요렇게. 컨디션을 잘 살펴보시는 게 좋고요. 그 다음에 근육은 자극이 살짝 느껴질 때까지만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근육이 살짝 자극을 느낄 때까지만 하시는 게 좋고요. 괜찮다면 한 번 더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당신의 몸은 정복할 대상이 아니에요. 이제는 우리는 막 나의 체력의 끝을 보겠어. 이거 안 돼요. 귀를 기울여 줘야 될 동반자예요. 우리가 몸에 이상이 생기면 항상 나의 몸은 나한테 말을 하고 있었어요. 그걸 나만 몰랐어요. 네. 그래서 내 몸의 얘기를 한번 들어주시는 건 어떨까? 오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도 요즘 많이 느끼고 있어요. 자, 그리고 저는 체육을 전공했고 30년 동안 피부관리 현장에서 정말 많은 몸을 봤잖아요. 그래서 사람의 몸이 생각보다 예민하고 훨씬 섬세하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근력을 급하게 막 늘리려고 하지 마세요. 우리 막 급하게 늘려서 뭐 하실 거예요? 뭐 헬스 막 이런 거 가실 거예요. 대회 그래서 그런 분도 계시지만 안 그러고 꾸준히 유지하고 꾸준하게 깨워주는 게 훨씬 좋고요. 다이어트도 급하게 해갖고 몸을 쫙 빼면은 요요가 금방 와요. 급하게는 하지 마세요. 매일 조금씩 움직인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고요. 몸은 우리가 이겨야 될 대상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 몸을 건강하게 100살까지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몸한테 관심을 좀 가져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네. 자, 저는 이 말씀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마음이 깊은 자의 얼굴은 항상 밝으니라. 이 말 진짜 괜찮아요. 저도 마음이 기쁘지 않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표정이 항상 고민에 가득 차고 걱정에 가득 찼었어요. 그래서 피부가 항상 어때요? 칙칙했었어요. 근데 요즘은 마음이 기뻐졌어요. 피부 관리실을 그만둬서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이제 아이들이 다 커서 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요즘은 제가 말씀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많이 마음이 너그러워진 것 같고 나는 행복하다. 그리고 하루하루를 감사하게 살아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오늘도 운동하실 때 숫자보다는 내 몸의 느낌을 먼저 보시고 무리하지 말고 항상 포기하지 않게. 무리하면 포기하게 되죠. 조금씩 움직여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내 몸을 아끼는 하루 되세요. 네, 홍쌤이었습니다. 다음 주에 또 뵐게요. 건강하세요.